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를 엘렌 선생님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자. 사회의 엘렌 선생님 한마디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사회 2의 첫 1단원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인권과 헌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이 기본권에 대해서 뭔지 같이 한번 체계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01인데요. 인권 보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입니다. 우선 인권의 의미와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형광펜 치고 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의 그 4가지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부인권인데요.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을 수 사람인 권리권, 하늘로부터 수여받은 인간의 권리라는 뜻으로 자, 밑줄 칠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연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편적 권리라는 것은 인종, 성별, 신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침의 권리가 있는데 가치를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국가를 포함하여 어떤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는 총 4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인 이 4가지가 바로 인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권 보장의 중요성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인권을 쟁취하였는데요. 자유와 평등을 위해 투쟁한 많은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간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또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헌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헌법이라는 걸 필기를 좀 하고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을 필기를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의 최고법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법을 의미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순서도 알아두면은 여러분 기본권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하는 거구나.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요.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며 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아니,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헌법은 인권 보장 장치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인권이 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부당한 간섭, 침해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으로 인간의 불가침성을 규정합니다. 아까 불가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도 명시하는 헌법 안에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도적으로 보장된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간의 기준을 명시하였다라는 것도 여러분 체크하면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을 너무 크게 했다. 다시 자유를 얻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요. 평등할 권리를 평등권이라고요. 참정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회권, 사회로에서 이제 인간의 권리. 그 다음에 자신이 무언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청구권부터 자유권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둘 다 자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유권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등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평등권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겠죠. 사회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사회권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기본권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뜯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포인트로 검은 색깔로. 자,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자유 있으면 그냥 자유권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평등할 권리, 균등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을 있으면 여러분 다 평등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역사 1에서 같이 한번 많이 살펴보았었죠. 자,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선거권, 공무단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할 수 있는 이제 단임을 선출하는 권리, 국민투표권 등이 죄다 참정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 속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도 있겠고요. 근로의 권리, 노동의 권리입니다.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죄다 묶어서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재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죄다 청구권에 속하게 되겠죠.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과 한계입니다. 기본권을 지금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본권의 목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범위는요,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 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네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장을 해야겠었죠.
이것은 왜냐하면 인권으로서의 그 특징으로 설명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 실제로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법률에 따라 선생님 연필로 그었어? 이 지역은 법률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내 땅인데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의 토지예요. 개인 토지인데 지금 누가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금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자유권에 속하는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서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공공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요 그렇죠 공공복리가 되겠네요. 선생님 마우스로 적고 있습니다. 공공복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PPT 내용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교과서 밑줄 긋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교과서 밑줄 긋고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과 헌법 우리 인권 보장과 기본권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밑줄 긋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밑줄 그으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대해야지 휴대폰으로 해야지 잘 보이더라고요. 자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피부 색깔,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권 동그라미. 이러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으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로 하늘이 준 권리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수여받은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다가 천부인권이라고도 필기할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사회 100점입니다. 인권은 국가의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화장실에서 찾은 인권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을 시간은 없어요. 화장실에서도 인권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흑인은 백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인권 운동을 통해서 인종에 따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평등권을 찾았던 거죠. 또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 여러분 왜 이렇게 누르고 뭐 열기 닫기 해서 열기 누르면 문이 징 열려가지고 거기 장애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버튼 닫기를 누르면 이게 다시 징 닫히고 그런 화장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남녀가 분리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고 있는데 남녀의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표지를 만든 거는 정말 잘한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럼 저희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쏟아져 있더라고요. 저희 같이 한번 분석을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6분 안에 빠르게 개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앞에 말했던 교과서 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죠.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 등 여기서 농노라는 것은 이제 농민과 노예 사이에 있는 계층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근대 이후 계몽사상 이제 낡은 것을 타도하고 이제 새 것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그런 사상이었죠.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계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 맞서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였고, 시민혁명의 결과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다가 국제연합 유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창설된 국제기구였었죠.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요, 여기 나와있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보편적 기준 가치라고 저희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하이라이트로 필기할게요. 보편적 기준 가치라고 필기해 주도록 할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반드시 깨달아야겠죠. 이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잘 누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넘어와서요. 세계인권선언 잠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가 아니라 아까 분석했었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이 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까 싶긴 한데 빨리 밑줄 쳐야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런 것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옆에 나와있죠? 밑에 나와있죠? 자,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참정권, 사유권, 청구권이 있는데요. 자, 내용 같이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밖에 분석 못할 것 같아요. 자, 자유권부터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평등권 색깔 바꿔서 할게요.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이런 걸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제 참정권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 그 다음에 공무원 담임권, 그 다음에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는 거 참정권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인 사회권 등이 다 유포되어 있죠. 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기본권, 이런 참정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순환계, 소화계 이런 거 자꾸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싫죠? 자, 여기서 순환계가 이들을 모두 제어하는 역할이라면 여기서는 청구권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자,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으로서 청원,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가운데 오각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침의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존중받아야 하며 물질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밝힐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가 있음을 밝힐 수 있다.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빨리 끝났네요. 자, 여기는 안 살펴봐도 되겠고요.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오늘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내용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바꾼 뒤 필기할게요. 자,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되지만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법을 침해했던가 국가에 해를 강한 경우에는 처벌해야겠죠.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하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공공 복리라는 것은요, 뭐 의료 쪽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명시하고 있고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당연히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읽어보시고요. 자, 이처럼 우리 헌법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PT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기본적 제한 규정은 여러분들이 아까 많이 살펴봤으므로 여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공원 복리라든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료 콕콕 선생님하고 읽어보시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자, 19조 인권 침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다가 저희 끊기면은 그냥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국가안전보장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지역과 같은 곳에서 사진 찍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질서유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이지만 질서유지를 위해 과속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과속단속중 여기 적혀있죠. 공원목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